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7월 1일 오후 3시 20분입니다. 어제 미국의 MBC가 아닙니다. NBC 뉴스가 보도한 내용을 소개해 드렸습니다만, 미국 정보기관은 지금 북한이 핵 폐기는커녕 핵 전력을 계속 증강하고 있다. 특히 핵물질 생산을 더 강화하고 있다 하는 판단을 하고 있다는 것을 MBC 뉴스가 보도를 했는데, 한 20명 이상의 미국 정보기관원이 취재에 응해가지고 트럼프에게 매우 불리한 증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미국 CIA 그리고 국방부에는 DIA라는 정보기관이 있고 또 NSA라는 정보기관이 많습니다. 이들 정보기관이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 특히 김정은을 만난 다음에 한미연합훈련이 북한에 너무나 도발적이다, 또는 돈이 많이 드니까 주한미군 철수하는 게 좋겠다라고 한 데 대해서 조직적인 지금 저항 내지 사보타지를 하고 있는 그 징조가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아마 군 장교들과 정보기관은 아마 우리가 어떻게 공산주의와 싸워서 이겨냈는데 트럼프가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특히 공산세 독재자 푸틴을 칭찬하고 또 시진핑을 칭찬하고 김정은까지 칭찬할 수가 있느냐. 이게 정책에 반영돼 가지고 미국의 세계 지도국으로서의 위치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거 아니냐, 이것은 미국적 가치에 대한 도전이 아니냐라고 해서 아마 정보기관 군부에서는 상당히 불만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문민 통치의 원칙이 강하기 때문에 절대로 미국 군인들은 공개적으로 최고사령관인 대통령을 비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국익에 반하는 정책이 추진되면 그냥 가만히 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과거의 전례를 제가 하나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이유가 바로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주한미군 철수를 맨 먼저 주장한 사람은 카터 대통령입니다. 카터 대통령이 76년에 조지아주 지사로서 출마를 했는데 박정희가 인권 탄압을 하니까 대통령이 되면 주한미군 철수하겠다고 했습니다. 주한미군 철수와 인권 탄압에 대한 응징이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근데 이걸 연결시켰어요. 당시에 반전 분위기가 미국을 휩쓸고 있을 때입니다. 그리고 정보기관의 횡포에 대한 반감이 또 휩쓸고 있고, 무엇보다도 코리아 게이트 사건이라고 그래가지고 박정희 정부가 워싱턴에서 박동선이라는 사람을 앞세워가지고 정치인들에게 로비한 사건이 폭로가 되고 있었습니다. 반한 분위기가 극도로 높아지고 있는데 이 카터가 편성한 것이죠. 그래서 현직 포드 대통령을 꺾고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그런데 본격적으로 주한미군 철수를 추진하기 시작을 합니다. 취임하자마자 1977년부터. 이러니까 군 내부에서 반발이 진행이 되는데 그 돌파구를 연 사람이 주한미군 참모장 존 싱글러버 소장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5월 19일자 워싱턴 포스트와 인터뷰를 합니다. 만일 카터 대통령의 철군 계획대로 4, 5년 동안에 주한미군을 철수시킨다면 그 다음에는 반드시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북한의 전력은 계속 증강되고 있다. 워싱턴의 정책 이반자들은 3년 전의 낡은 정보 속에 지금 묻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크나큰 뉴스가 됐습니다. 정면으로 대통령의 정책을 비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카터가 화를 냈습니다. 해럴드 브라운 국방장관이 싱글러버 소장을 워싱턴으로 소환합니다. 싱글러버 소장에게 브라운 대통령은 대통령을 만나면은 기자가 자기의 뜻을 과장 왜곡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싱글러버 소장은 딱 거부합니다. 그 기자는 나의 발언을 정확하게 보도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백악관으로 간 싱글러버 소장은 드디어 카터 대통령을 만납니다. 카터 대통령 앞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대통령의 권위에 도전하려 한 것이 아닙니다. 철군 결정이 내려지면 이를 열심히 수행하겠지만 그런 결정은 아직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군인은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게 미국에서 큰 뉴스가 됐습니다. 이렇게 정면으로 현직 장군이 대통령을 반박한 예는 과거에 메가드가 트루만을 욕보인 것 이후에 처음이었습니다. 하원 군사위원회 소위원회 출두해서도 싱글러버 소장은 카터의 철군 계획은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인기가 높아졌어요. 싱글러버 소장에 대해서. 보통 이 정도 되면 파면인데 한국 같으면 아마 감옥에 넣었을 것입니다. 인기가 높아지니까 조지아주에 있는 육군사령부 참모장으로 정보 발령을 냈습니다. 그러면서 싱글러버는 한국으로 돌아가지 말고 바로 새로운 임지로 가라고 했더니 이임 행사는 해야 된다라고 고집을 피워가지고 한국으로 와서 이임 행사를 하고 갔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사람을 보내서 싱글러버를 위로하고 아주 치하했다고 합니다. 일주일간 휴가를 얻어서 한국을 여행을 했는데 싱글러버 소장이 가는 곳마다 한국 사람으로부터 박수를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그러면은 싱글러버 씨의 단독 결정이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 당시에 이 주한미군 사령관이 누구냐 하면은 배시였습니다. 배시, 주한미군 사령관, 유엔군 사령관을 겸한 사람이었습니다. 배시 대장인데 이분은 아주 이 밑에 사병으로부터 쭉 올라간 사람이에요. 이분이 참모장인 싱글러버와 짜고 한 겁니다. 짜고 일종의 사보타지를 한 거죠. 항명을 한 겁니다. 사실은 워낙 말이 안 되니까 한반도 방어의 책임자는 배시 사령관입니다. 주한미군을 빼면 한반도 방어가 안 된다 하는 것을 피부로 아는 사람이 더구나 그 몇 년 전에 공산 세력이 팽창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75년에 월남을 적화시키는 데 성공했는데 아시아에서 아시아 대륙에 박아놓은 유일한 전진기지가 주한미군인데 이것을 철군하려고 하니까 아마 기가 막혔을 것입니다. 배시 주한미군 사령관은 싱글러버를 통해서 그렇게 기자회견을 하도록 한 다음에 또 다른 조치를 취합니다. 바로 싱글러버 소장이 그런 폭탄적 기자회견을 하기 이틀 전에 한국의 중앙정보부와 접촉합니다. 당시의 중앙정보부장은 김재규였습니다. 그리고 정보부장 특별보좌관은 이동복 선생이었어요. 지금도 왕성한 활동을 하는 이동복 선생인데 이동복 선생은 당시에 이분이 영어를 참 잘 하니까 또 대북관계에 대해서 전문가 아닙니까? 이동복 선생에게 전화를 하도록 했습니다. 누가 전화를 했느냐? 주한미군 사령관 특별보좌관의 짐 하우스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한국군이 창군될 때부터 한국군과 미군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을 오가면서 나중에 또 박정희 대통령하고도 아주 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한국군이 성장하는 것을 바로 곁에서 지켜본 아주 큰 정치적 역할도 한 분입니다. 이 하우스만을 통해서 이동복 중앙정보부장 특별보좌관에게 배 씨가 접촉을 하도록 합니다. 요지는 박정희 정부와 손을 잡고 카터의 철군 정책을 저지하자. 서로 좀 짜고 하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려면은 배시 사령관이 김재규를 만나야 된다. 그래서 이동복 하우스맨 두 사람이 협의를 해가지고 5월 19일, 1977년 5월 19일 김재규 정보부장이 배시 사령관과 비밀리에 만납니다. 한국에 있는 미국 CIA라든지 한국에 있는 주한 미국 대사관을 모르게 딱 비밀리에 만났는데 여기서 배시 사령관이 김재규에게 자신의 입장을 이야기합니다. 곧 있으면은 이 철군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서 미국에서 중요한 사람이 온다. 즉 하비버 국무성 차관보와 이분은 주한 미국 대사를 지낸 사람입니다. 그리고 브라운 국방장관이 와서 협의를 할 텐데 이때
한국은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해줬으면 좋겠다 하면서 주문하는 게 강경하게 대응하라는 겁니다. 강경하게 대응하라. 그러니까 미군 철수에 대해서 한국이 고분고분하게 대응하지 말고 강경하게 대응하라 하면서 코치를 하나 해줍니다. 뭐냐? 철군 보완 정책이란 말을 꺼냅니다. 철군 보완이라는 것은 주한미군을 빼낼 것 같으면은 뭔가 보완 장치를 해놓고 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한국군을 강화를 하고 또는 무기를 다 한국군에 넘겨주고 이 보완 정책을, 보완 조치를 강력하게 요구하면서 그 조건을 어마어마하게 붙여라는 겁니다. 돈이 들도록. 이 돈이 들면은 미국에서는 미국 의회가 그것을 승인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무슨 작전이냐 하면은 철군, 한국군이, 한국 측에서 요구하는 철군 보완 정책은 이거 돈이 너무 많이 든다. 이렇게 돈을 많이, 그것도 인권 탄압하는 박정희 정부에 이렇게 돈을 많이 줘가면서까지 굳이 주한미군 철수할 필요 있느냐 하는 여론이 저절로 생기도록 미국 국방장관 만나면은 보완 조치를 강력하게 요구를 하라. 이렇게 코치를 해줍니다. 코치를 해줘요. 그때까지 한국 정부의 태도는 어땠냐면 이 박정희 대통령은 좋다. 잘 됐다. 미군 나가려면 나가라. 우리 준비한다. 자주국방 준비한다. 이런 태도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국방장관이나 이 합참의장 이런 쪽에서도 대통령 눈치를 보면서 미국에 대해서 협상을 하지 않고 우리는 그러면 우리 길 가겠다. 이런 자세를 취했습니다. 저는 결과적으로 그 자세로 갔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주한미군이 나갔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한미군이 그때 빠졌으면은 박정희 대통령은 자주국방을 더 강화할 수가 있었습니다. 국민들에게 우리 이제 안 된다. 이스라엘식으로 살자. 그리고 우리는 충분한 경제력이 있다. 이제부터 북한과 1대1로 싸우면 이길 만한 전력을 우리가 갖춰야 된다. 예비군도 더 강화한다. 군사비도 더 지출을 많이 한다. 그리고 무기 체제 개발에 더 돈을 많이 쓰겠다. 우리 뭉쳐서 자주국방하자. 이렇게 나왔어야 됐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렇게 강하게 나가려고 하던 박정희 대통령도 배시사령관 같은 분이 자기 편을 들고 한국 편을 들으니까 얼마나 고마운 마음이 생겼습니까? 그래서 배시가 코치하는 대로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 철군에 따른 보완 조치를 요구를 합니다. 그런 한편에 미국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미국 군부 안에서는 싱글러버 배시 같은 사람이 움직이고 미국의 군부 그리고 국방부죠. 국방부나 국무성의 관료들 중에서 단 한 사람도 주한미군 철수를 찬성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럼 상식이 속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시아 대륙에 적화된 아시아 대륙에 박아놓은 미군의 전초기지를 박정희 대통령의 인권 탄압, 그것도 다른 나라에 비교하면, 그것도 공산체제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닌 인권 탄압을 응징한다고 해가지고 빼내가는 게 이게 도대체 무슨 계산이냐. 계산도 맞지 않다. 이렇게 된 거죠. 다 반대를 합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엄명을 하니까 그 밑에 국무장관이나 국방장관 또는 안보부 장관 브레진스키 같은 사람은 따라가는 척하죠. 그러나 실무자들이 말을 안 들으면 이거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또 정보기관에서 북한 전력평가 정보평가가 나왔습니다. 새로운 평가가 나왔어요. 그게 언론에 공개됐는데 뭐냐. 북한의 전력이 과거에 생각했던 것보다 2배다. 실질적으로 2배로 늘어있다.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주한미군을 빼자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카터는 1979년이 되면 이미 포기합니다. 그러나 공개적으로 포기하겠다는 이야기는 못하죠. 그러다가 79년 6월에 한국을 와가지고 박정희를 만납니다. 박정희 대통령 만나면은 주한미군 이야기 좀 꺼내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지만은 박정희 대통령 그동안에 카터에 대해서 유감이 많았어요. 카터가 인권을 앞세우면서 자신을 독재자로 몰아붙이고 주한미군 뺏는 데 대해서 아주 응어리가 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6월 말에 청와대에서
카터 박정희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거기서 박정희 대통령이 작심을 하고 한 30분 이상, 뭐 거의 1시간 됐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만은 뭘 이야기하느냐, 왜 주한미군이 여기 있어야 되느냐 하는 이야기를 카터 앞에서 완전히 강의하듯이 합니다. 이건 약간 또 결례죠. 회담이라는 건 주고받아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니까 카터가 화가 나가지고 백지에다가 메모를 합니다. 만약 2분 안에 이 사람이 대화를 중단하지 않으면 나는 나가버리겠다 해가 메모해가지고 옆에 있는 아마 반스 국무장관일 겁니다. 주었다고 합니다. 그럼 마침 그 시간대에 박정희가 설명을 중단했다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결국 그 회담에서 주한미군은 철수 안 하기로 합의를 하는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 전후로 해가지고 카터와 박정희의 관계가 매우 나빠지죠. 그것이 79년 6월인데 6월부터 10월까지 한미 관계가 극도로 나빠집니다. 그것이 11.6 사건으로 연결되는 한미 간의 아주 관계 악화였어요. 그렇다고 해서 미국이 뭐 김재규를 시켜서 박정희를 시해했다든지 그건 전혀 아닙니다만은 이런 한미 관계가 나빠지는 분위기 속에서 민주화 운동은 더 커지고 또 민주화 세력은 미국이 박정희 편이 아니구나, 우리 편이구나 하고 느꼈으니까 용기가 생겼을 것이고, 무엇보다도 김재규가 박정희가 미국으로부터 따돌림 당하고 있다 하는 점에서 또 자신감이 생겼을 것이니까 여러 즉 간접적인 심리적 영향력이 김재규에게 미친 것은 뭐 사실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다고 카터가 뭐 암살을 하라고 명령을 했다 또는 시사를 했다는 것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카터의 철군 계획은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는데 이제 다시 트럼프가 꺼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하는 짓을 보면은 카터가 했던 거하고 좀 비슷합니다. 카터는 인권 문제를 가지고 철군을 결정했는데 이 트럼프는 돈 문제 가지고 갑니다. 돈. 주한미군을 순수한 돈으로 지금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주한미군이 있음으로써 미국의 대전략, 특히 중국과 북한을 동시 견제하는 대전략에서 얼마나 여기가 중요하냐. 주한미군이 빠져버리면은 지금 일본에 있는 5만 한 2, 3천 명의 미국 해군, 공군, 해병대는 사실은 제대로 기능할 수가 없게 됩니다. 주한미군과 일본에 있는 미군 기지가 서로 연결이 되어야 북한과 중국을 제대로 견제할 수 있는데 이런 거 다 모르고 순장사꾼, 그것도 저질 장사꾼의 계산으로서 돈이 든다고 했는데 전문가들 계산에 의하면은 이 주한미군을 미국으로 가서 주둔시키면 돈이 더 든답니다. 우리가 연간 10억 달러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주한미군은 한국의 안전만 위해 있는 게 아니죠. 미국의 세계 전략, 미국의 안전을 위해서 있는 것인데 이런 무리를 하니까 이제부터 아주 볼만한 게 이제 배시나 싱글러브 같은 사람이 다시 나올 가능성도 있고 보다 기술적으로 트럼프를 흔드는 아마 공작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주한미군 철수론을 저지하고 대한민국 국민을 그리고 미국 국민을 지켜내는 그런 공작이 되기를 저는 기대를 합니다. 공작이 나쁜 게 아닙니다. 정의로운 공작은 좋은 겁니다. 감사합니다.